한국은행에서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냈는데요. 그 안에서 주택시장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 이 뉴스의 이야기인데요. 올 주택시장의 상하방 요인이 혼재해서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라고 얘기했답니다. 이제 정책금융상품 공급이 줄고 이제 스트레스 DSR 실행으로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뭐 이제 가계대출이 이제 지금 현재 증가세가 있는데 이게 계속 줄어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제 줄일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가계대출이 당분간 낮은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 GDP 대비 가계대출 비율도 이제 줄어들 거다라는 겁니다.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이제 여전히 가격이 높다. 그리고 PF 대출 부실 우려 때문에 주택 매수 심리 회복은 더딜 거다. 주택 매수 심리가 사라질 거다라고 보면 맞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일부 지역 개발 호재나 수도권 입주 물량 수도 등으로 주택시장 회복할 수 있는 요인이 있겠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요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디지털 대출 공급도 이제 줄어든답니다. 거의 60조에서 한 40조로 얼마 정도 줄어드는 겁니까? 한 40% 줄어드는 거죠. 40%. 그리고 이제 낮은 금리 수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이제 앞으로 어려워질 거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스트레스 DSR 때문에 이제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고 얘기하죠.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이 뭐라고 생각해야 됩니까? 이제 앞으로 가계대출은 증가하기 어렵다. 대출이 줄어든다. 대출이 줄어들면서 어떻게 된다? 집을 구매할 수 있는 수요가 대폭 줄어든다입니다. 많은 생각들이 이제 드는 이제 대목입니다. 결국은요, 무리하게 빚내가지고 집 살 수 있는 시기가 이제 점점 지나간다라는 겁니다. 대출 한도가 줄어들면 어떻게 됩니까? 대출 한도 줄어들면 이제 집 못 사는 거예요.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앞으로 벌어질 일입니다. 근데도 여전히 못 모르는 놈들은요, 호재가 많다, GTX고 지랄이고 뭐 여러가지 얘기들 하는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러십시오. 왜냐? 답이 없거든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제 스트레스 DSR로 정부 자체에서 이제 디레버리징을 하는 게 언제까지다? 2027년 상반기까지다. 2027년 상반기까지는 대출을 안 늘려준다라는 거예요. 대출 줄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지금이 24년인데 24, 25, 26, 27년 상반기까지 무려 얼마입니까? 지금으로부터 보면 4, 5, 6, 7, 3년 반이에요. 3년 반. 넉넉하게 얘기해서 4년 동안 이제 대출 무지하게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대출 줄어들면요. 돌려막기 한 사람 힘들어지고 집 살 수요 줄어들고 그럼 집값이 대거 폭락하겠죠. 앞으로는 집값 폭락을 대비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집을 더 살려고 달려들까요? 아니면 더 안 살려고 할까요? 후자입니다. 후자. 부동산 시장은 희한한 게 집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람들이 더 몰리고 내리면 내릴수록 사람들이 합리적인 가격에 사야 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살려고 몰려드는 게 아니라 더 꺼리고 더 안 하려고 하더라는 거죠. 좀 아이러니한 현상이긴 합니다. 한데 이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지내야 되겠습니까? 부지런히 성실하게 착실하게 살면서 어떻게든 최대한 빚을 덜 지면서 집을 살 궁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스트레스 DSR 실행으로 집 구매할 수요가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집값 폭락에 대비해라. 대출이 안 나온다라는 겁니다. 디레버리징이 2027년 상반기까지 간다라고 하면 그때까지 집값이 무진장 내려가 있구나라는 겁니다. 실제로요. 집값이 내려간다 해도 실제로 집값이 내려가는 게 체감으로 느껴지는 건요. 아마도 2024, 25 아니고요. 26년 한 하반기 그리고 2027년쯤 되어야 26년 하반기나 27년쯤 돼야 집값 좀 내려갔네. 이런 느낌 정도를 받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게 별거 아닌 것처럼 뭐 다 빚내고 뭐 저금리에 흥청망청거리면서 여유 부리면서 살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이 지난 10여 년 동안 빚을 너무 많이 냈어요. 빚이 감당 못할 정도로 너무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서민들도 보통 사람들도 카드론이고 이것저것 해가지고 너무 많은 빚을 냈어요. 그로 인한 충격이 안 생길까요?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참 두려운 거죠. 염려스러운 거죠. 겁나는 겁니다. 올해까지는 300조 전세금 때문에 집값이 하락한다고 얘기하고요. 2025년 하반기부터는요. PF 대출 충격 때문에 여파가 온답니다. 결국은요. 대출이 안 나와서 집을 못 사는 거예요. 대출이 안 나와서. 지금 현재 시중금리는 한국의 경제 상황 대비해서는 저금리라고 얘기하네요. 그리고 앞으로 몇 년간은요. 금리가 계속 오를 것 같습니다. 오를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 대사를 실행한다는 것 자체가 결국 이제 대출 원금이나 이자를 상환할 수 있는 여력이 좀 낮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금리를 더 올리겠다라는 겁니다. 금융권들의 리스크를 최소화시키겠다라는 게 그들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GDP 대비 100%가 넘는 가계대출 현황도 95에서 98%, 이 정도까지 낮추려고 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24, 25, 26, 27년 상반기까지 이제 디레버리징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몇 년간은 금리가 계속 더 오른다라고 보면 맞죠. 지금의 상황에 집값도 오른다 이러는 말도 안 되는 얘기에 휩쓸려서 빚내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라는 겁니다. 돈이 없는데 뭘 사겠다고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돈이 없이 어떻게 사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안 사면 어떻게 됩니까? 가격은 내려간다. 내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도요. 사과값이 무진장 비싸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사과를 못 사 먹습니다. 그러면 그 사과를 파는 과일청가 그 판매자는요. 되게 마음이 안 좋죠. 그들은 어떤 식으로든 손해를 보더라도 떨이라도 팔려면 가격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또 그게 또 너무 이제 가격이 내려가면 사람들이 또 몰리면 또 가격도 올라가고 이래저래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기긴 하겠지만 지난 10여 년 동안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조정은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조정되는 기간 동안 무리하게 꼭지에서 집을 샀던 사람들의 고통은 어마무시할 거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영끌한 이들이 대금 올라가고 대금 무너지는 건 앞으로 피할 수 없는 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서운 얘기죠. 엄청나게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될 많은 이제 쇼크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결국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겁내면서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쉽게 수월하게 빚내서 금방금방 부자 될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그들의 사기질에 놀아나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쉽게 돈 벌 수 없습니다. 쉽게 돈 번다라는 생각 자체가 사람들을 현혹에, 유혹에 빠지게 하는 것 같습니다.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조심하면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지를 궁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안전해질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항상